4월 북한의 행보가 분주합니다.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고 최고인민회의가 마무리되자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 다가오면서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건데요.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대거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던데 어떤 인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건가요? 예,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오늘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4차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러시아 쪽의 설명인데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직접 연설까지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띄는 인물은 로두철 부총리 그리고 궁서공 외무성 부상이 눈에 띄는데요.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북한 친선회해 행사, 개막식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달에 제2차 세계대전 승전 20주년 그리고 한반도 광복 70주년인 올해에 친선회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기념을 하자라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념을 하자라고 해놨는데 이 행사의 개막 행사에 로두철 부총리하고 궁서공 외무성 부상이 참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9일에 러시아에서는 전승기념 행사가 열리고 또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그 준비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예, 일단은 이 그룹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는 사람들의 러시아 방문 목적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안보회의 참석차, 그리고 로두철 부총리와 궁서공 부상 같은 경우에는 북한 러시아 친선회해 개막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단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가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현안들을 조율함으로써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의제 조율 같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제와 같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경호라든가 아니면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사실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개하고 논의하지는 않는다라고 본다면 일단 최근에 북한에서 러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뭔가 조율을 하게 된다면 의제 조율 쪽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주에는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가 열렸는데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일각에서는 뭐 손목 부상 때문이 아니냐 이랬지만 이제는 뭐 반창고를 풀고 나온 그런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김 제1위원장의 오른손, 예. 오른손에 보면 일단은 반창고 그리고 거즈는 푼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평양 약전기계공장 현지 지도를 할 때 당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손목 부위로 거즈가 붙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 거즈를 반창고로 이렇게 감아놓은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손목에 부상이 좀 입은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당시 국내에 있는 의료진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뭔가 상처를 입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단순한 찰과상이거나 아니면 타박상 정도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진단을 했었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일단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경제강국 건설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통과했다고 하던데 이 밖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4월 달에 열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예결선 국회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고 그리고 올해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북한의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보면 경제 쪽에 앞으로 좀 많은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묻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 15.9%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하고 동일한 비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액수는 좀 늘어났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전체 그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제 관련 예산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5% 증가시키기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나무를 심자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산림 부분에 9.6%더 증가된 예산을 투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평양이라든가 지방에 가보면 북한이 높은 건물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그 기본 건설을 하는데 8.7%의 예산을 더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에는 6.3%, 그리고 문화에는 6.2%, 기초공업과 경고업에는 5.1%, 그다음에 수산업에는 6.8%, 농업에는 4.2%, 보건에는 4.1%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밀어보면 어쨌든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김정은 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경제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포전 담당제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게 일가족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좀 근로 의욕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어떤 영농 단위를 꾸리는 것이 중국의 1970년대 말 초기 그 개혁 과정에서 나타났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중국 같은 경우에 토지에 대한 점유권을 농민들에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지 않지만 장기간 점유를 하면서 생산한 물자들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일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영농을 할 수 있는 단위를 가족 단위로 묶어주면서 결국은 생산력이 고취가 되고 그러한 생산력이 고취가 되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중국 사회 전반의 시장 경제화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북한도 유사한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북한이 포전 담당제다, 분조 관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영농을 하는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다만 국내적으로 아마도 가족 단위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 정도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이 포전 담당제, 분조관리제의 구체적인 규모를 밝혔습니다. 네. 기본 생산 단위인 분조를 한 집안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위주로 재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과 유사하게 가족 단위로 묶어서 이들이 함께 영농을 하고 그 영농을 해서 생기는 생산물들을 가족이 함께 처분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 결국은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북한에서 이제 조금은 이런 개인들의 인센티브 그리고 뭔가 더 일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욕을 자극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좀 증대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이런 제도가 시작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 좀 전국적으로 보급된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일단은 그동안에 김정은 체제 들어서 다양한 경제 조치가 나왔습니다.
좋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6.28 조치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530 노작이라는 걸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초기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초기 1년 차, 2년 차만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530 노작이라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530 노작을 통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떠한 협동농장,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인사 개편도 이루어졌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박도춘 비서가 국방위원회 위원회에서 물러났는데 뭐 일각에서는 숙청당한 게 아니냐라고 했지만 여전히 좀 핵심 직책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도춘 같은 경우에는 북한 노동당의 기계공업 담당 비서였습니다. 북한에서 기계공업 담당 비서라는 것은 군수산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당 군수 담당 비서가 노동당의 군수 담당 비서가 국방위원을 당연직으로 맡아왔었는데 이 국방위원을 내놨다라는 사실 자체는 군수 담당 비서의 자리에서도 물러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러나면서 사실상 좌천이 되고 수청당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박도춘이 주석단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권력 서열 약 한 20위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박도춘이 물론 당 비서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북한이 박도춘이 국방위원회에서 교체된 사실을 전하면서 박도춘 대의원을 직무 변동으로 국방위원회 위원회에서 소환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변동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위치에서 다른 자리로 옮겼다. 결국은 역시 조금은 높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군수 담당 비서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늘 그러니까 13일이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지 3년이 되는 날인데 뭐 그동안 군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뭐 계급장 정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군부 장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군 장성들에 대해서 뭐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북한 사회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올렸다가 또 또 다른 때는 최령의 당 비서를 올렸다가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조치들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고히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년에 몸이 아파서 약 한 40여일 정도 공백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 내부적으로 별다른 동요라든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라는 점으로 미뤄보면 일단 김정은 제1위원장에 의해서 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그리고 정치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장악이 마무리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군대가 그러니까 김정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길들여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그 군대 자체의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물론 어느 창발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나 전투라든가 어떤 이러한 과정에서 창발성,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지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조직은 상명하다를 기본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기본 골간으로 해서 작동되어가는 조직이라는 점으로 밀어보면 일단 북한 군부의 경쟁력, 사소한 경쟁력에는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를 떠받들어 나가는 근간으로서의 북한 군부의 역할 그리고 북한 군부의 위상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오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이고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이 날짜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북한 내부적으로 좀 찬양 분위기를 띄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 다양한 체육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태양절을 앞두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북한 군부가 금수산 태양궁전에 모여서 충성을 다짐하는 맹세 의식도 가졌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김일성을 추모하는 행사로 비춰지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나 북한의 군부 인사들의 연설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김일성을 추모하는 내용, 김일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자, 김정은 제1위원장을 떠받들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북한 체제가 김일성 생일이라고 하는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뭔가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면 분명히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함께 사진 찍은 적이 없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의 노동신문에 보면 1면, 2면, 3면에 걸쳐서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다양한 생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를 돌아보는 사진, 이러한 사진들을 실어서 김일성에 대한 추모 의지, 그리고 김일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을 했는데 사실 만약에 김일성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러한 노동신문의 한 귀퉁이 아니면 굉장히 크게 게재함으로써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체계의 어떤 정통성을 구축하려고 북한이 굉장히 애를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함께 있는 사진은 한 장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된 모습인데요. 일단 이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본인의 그러니까 본처가 아닌 다른 부인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보는 앞에서 결혼을 한 유일한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인 김영숙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영숙을 제외한 다른 부인들 뭐 성혜림이라든가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엄마인 고영희 아니면 네 번째 부인인 김옥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인물들이 김일성과 직접 마주하거나 대면하거나 아니면 사진 촬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차단해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할아버지와 닮은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면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이렇게 김일성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고 25일은 또 북한군 창건일입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에 맞춰서 어떤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북한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행사들도 앞두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뭘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 로켓이라든가 좀 이러한 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시험을 통해서 정세를 악화시킬 경우에 본인들에게 또 다른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에 뭔가 도발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더욱 정세가 악화될 때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조금은 남겨두려고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